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현황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말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친환경 자동차는 약 94만 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차 가운데 따로 충전할 필요가 없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81.4%로 거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전기로만 움직이는 순수 전기 자동차는 5월 말 기준 16만 대에 약간 못 미치며 친환경 차량 가운데서도 17%가량의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전기 자동차의 가격은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비쌉니다. 다만 국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보태면 가격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보급이 더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충전 문제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전기차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제주도입니다. 2020년 12월 기준 5.39%의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두 번째로 높은 대구나 수도 서울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까운 미래에 보게 될 전기차 중심의 사회를 떠올려 보면 10%도 채 되지 않는 전기차의 비중도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늘어난 전기차 때문에 불편함을 넘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충전이 다 됐는데 차를 빼주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충전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차를 빼달라고 연락을 하거나 심지어 전기차가 아닌데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자리에 주차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전기차 때문에 살인미수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지난 2018년에는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화가 난 운전자가 상대방 차량을 20차례 이상 들이받아 운전자가 중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셀프 주유소에서 앞사람이 조금만 오래 걸려도 답답해할 만큼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한국인에게는 3분의 주유시간조차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최소 30분가량 필요한 전기차 충전 시간은 자신의 집이 아니라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물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90%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집에서 충전하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미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전기차가 보급되기 이전부터 대비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09년 무선 충전 전기버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듬해인 2010년에는 세계 최대 주간지인 미국의 타임지에서 세계 50대 발명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전파법이라는 규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무선 충전을 위해 필요한 82kHz 대역의 주파수를 전기버스 충전용으로 할당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무선 충전을 위해 어느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할 것이냐를 두고 세계 각국은 의견 충돌을 거듭해왔습니다. 각 주파수의 영역은 TV나 라디오,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주파수 간섭 현상으로 인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kHz와 60kHz의 주파수를 추진했지만 미국은 85kHz를 세계 표준으로 밀었고 유럽은 85kHz 표준화에 반대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의 AM 라디오 주파수와 간섭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무선 충전 전기버스를 개발하고도 규제가 만든 장벽에 막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021년 8월 24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무선 충전 전기버스가 도로 위를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거쳐 85kHz 주파수를 무선 충전에 사용할 수 있는 특례 조치를 냈기 때문입니다. 대전광역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선 충전 기술을 도입한 미래형 친환경 버스인 올레브 개통식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버스는 기존의 유선 충전 방식과 달리 별도로 충전 시설을 설치할 필요 없이 다수의 무선 충전 전기 버스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을 위해 필요한 전력 공급선은 도로 아래에 묻혀 있기 때문에 안전성은 물론 부지 활용 측면에서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게다가 무선 충전은 유선
무선 충전에 비해 충전량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배터리의 효율과 수명이 늘어나 배터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게 됩니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한 무선 충전 전기 버스는 1시간 충전으로 150km를 달릴 수 있으며 대전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을 시작으로 대전 지하철 3개 역을 거쳐 총 23.5km의 순환 노선 버스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개통식에 참석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무선 충전 버스 기술 실증은 2050 탄소 중립 미래를 향한 담대한 도전이며 과학기술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과학기술을 통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등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가 첫 양산에 성공한 차종인 모델 S는 2012년에 출시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기 자동차를 타는 것은 신기하고 재밌다는 생각일 뿐 우리 주변에서는 충전소를 보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요. 그 모델 S가 출시되기 3년 전에 한국은 무선으로 충전되는 전기 버스를 만들었던 겁니다. 비록 12년 만에 무선 충전 전기 버스가 대한민국의 도로 위를 달리게 됐습니다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충전이 불편해서 사지 않겠다고 다짐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곧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이 주유소를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전기차 무선 충전 인프라 확충의 선구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